오늘은 유튜브로 어떤 강의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강신주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가끔씩 약간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 지주가 필요할 때 가끔 찾아듣는 철학자인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영상이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제목이 사랑은 둘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거기서 사랑을 한다는 거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주인공이 될 일이 많이 없는데 이제 딱 사랑을 해서 상대방이 나를 주인공처럼 만들어주고 또 나도 그 사람을 주인공처럼 만들어주게 될 때 그게 사랑인 거다.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엄청 사람 많은 뭐 명동 이런 데 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된 것처럼 보여야지 그게 사랑인 거고, 만약에 이제 뭐 거기서 잘 눈에 띄지 않거나 뭐 옆에 있는데도 막 이 사람이 옆에 있는지 감각이 없거나 이러면은 뭐 사랑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이제 또 그 얘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만약에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많이 했더라면 그 사랑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텐데, 살면서 주인공이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을 때 감정을 막 놓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발레는 발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100명의 무용수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명만은 주인공을 하는 거고, 그리고 나머지는 어쩌면은 주인공이 아니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뭐라 그러지? 일반적인 그 사회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데요. 그래서 뭐 당연하게 우리도 막 뭐 학교 다니면은 반장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뭔가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, 근데 되게 특이하게 저도 물론 이렇게 발레 세계에 항상 있어 보면서 항상 우두머리였던 적은 아닌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. 그래서 뭐 항상 뭐 한 중위권 뭐 중상위권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항상 이렇게 변동은 있었지만 막 1등을 엄청 많이 해보고 그러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발레를 하면서 굉장히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에 한번 블로그에 발레하는 여자들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, 오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니까
아, 발레하는 여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연애를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발레는 굉장히 한 사람을 주인공처럼 만들어주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꼭 그 사람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니더라도, 그리고 꼭 수업 안에서 맨날 가운데 서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발레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해진 상태에서겠지만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오래 발레를 해도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발레를 제대로 그러니까 사랑도 그냥 연애를 뭐 겉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막 굉장히 깊이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다를 거고 뭐 원하는 그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레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이서 같이 수업을 듣는데 딱 내 모습만 딱 스포트라이트가 비쳐야 돼요.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뿌옇게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어떤 나를 만나 내 움직임과 소통을 하고, 그리고 진짜 발레라는 거를 조금 더 하고 있는, 그게 어떤 난이도이건 간에 정말로 딱 본인이 보여야 돼요. 이게 딱 자꾸 남님의 저 사람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갑자기 많이 늘었네 막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 모습이 계속 거울에서 관찰이 되어야 되고 타인은 뭐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, 그 정도로 본인이 한 클래스 한 클래스마다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, 오늘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수강생들도 그런 식으로 하겠지라고 생각을 너무 되게 나태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를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혹은 그런 분위기를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더 내는 수업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,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면서 되게 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뭐 늦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발레가 굉장히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어떤 기회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더 느끼실 수 있게 수업의 어떤 구조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려나, 이런 걸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조금 더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발레는 또 되게 좋은 게, 만약에 그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
누군가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, 연애는 그렇잖아요. 어쨌든 내가 짝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인이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 거고, 타인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, 발레는 그거보다 한 수 위인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 타인의 어떤 사랑을 갈구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혹은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놓치고 있었구나. 저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더 의식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,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울에서 자꾸 막 다른 사람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, 한국 사회는 되게 타인의 시선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고, 또 그렇게 이제 되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타인에 향하는 조명을 꺼드리는 거죠. 그런 수업의 구조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, 그리고 또 더 스스로에게 비춰지는 조명을 조금 더 강하게 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저도 찾을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, 언젠가 찾을 수 있다면, 그게 빨리 찾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.